의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모이신 자유파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변호인단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강영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헌법재판소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증인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원, 여러분 잘 아시는 홍장원이 메모를 썼다고 했는데 그 메모가 자기가 쓴 게 아니고 보좌관이 새로 받아 적었다, 이런 게 지난번 헌법재판소 증언에서 밝혀졌는데 그 보좌관이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한동훈 친구가 아니냐, 이런 거를 윤 대통령이 직접 홍장원에게 묻기도 하고, 지금 홍장원이 했던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CCTV 등을 통해 가지고 조목조목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제일 먼저 진행했어야 되는 게 한덕수 탄핵 정족수 이 권한쟁의 심판하고 한덕수 탄핵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2달 동안이나 질질 끌다가 어제서야 처음 변론을 열었는데 단 90분 만에 두 사건 모두 재판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었던 사건을 왜 2달이나 질질 끌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죠, 여러분. 자, 2015년에 헌법재판소가 직접 낸 헌법재판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바로 직전에 나왔던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대통령 권한 대행, 대통령은 200석 이상의 의결 정족수가 있어야 탄핵을 할 수가 있고, 대통령 권한 대행도 대통령하고 같은 직위를 수행하기 때문에 200석 이상이 있어야 탄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명백하게 자기들이 써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원식은 그걸 어기고 151석을 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을 했기 때문에 이 탄핵이 적절하냐 아니냐, 정족수가 맞냐 아니냐, 이게 아주 단순한 151석으로 탄핵할 수 있냐 아니면 200석 넘겨야 되냐, 이 단순한 것만 판단하면 되는데 그걸 판단을 안 하고 2달이나 질질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니까 이제서야 문영배가 쫄아가지고 어제서야 그 재판을 마침내 열었는데 단 90분 만에 재판이 끝나고 말았어요. 할 게 없어. 정족수가 맞냐 틀리냐 그거 따지고, 탄핵이 한덕수 대행은 탄핵을 하는 이유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총리 시절에 잘못한 거라고 하면서 개헌 국무회의에 참석한 거, 그리고 권한대행으로 아무도 임명하지 않은 거,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 탄핵을 하려고 하니까 탄핵 사유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90분 만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한덕수 이 권한대행의 정족수, 이게 151석이 아니라 200석이라면 이 탄핵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 탄핵이 맞냐 틀리냐는 따질 필요도 없고, 정족수만 아니면 그냥 무조건 탄핵이 아닌 겁니다. 한덕수 탄핵은 무조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되냐면 최상목이 임명한 정계성과 조한창, 이 임명도 엉망이 되는 거고, 최상목이 마은혁이라는 제일 좌빨인 현재 재판관으로 지금 민주당이 추천한 그 후보자도 임명 안 하는 거 맞냐 틀리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국민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헌재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고, 헌재 재판이 엉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개판소다,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분노하니까 저들이 겁을 먹고 마은혁을 임명하는 게 위헌이다,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다, 이 재판도 제대로 끝내지도 못하고 어제에서야 헌재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한덕수 탄핵, 제가 볼 때 한덕수 탄핵 심판 요 정족수 재판 결정과 한덕수 탄핵 심판과
마은혁 결정위원이냐 아니냐 요 세 가지는 아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보다 훨씬 먼저 3월 초면 나게 될 텐데, 이건 그냥 정족수 하나만 아니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판단을 안 하면 각하라고 하는데 당연히 각하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헌재를 제대로 견제하고 우리가 분노해서 헌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헌법재판관들도 사람입니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자기가 욕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괜히 문영배가 TF팀의 그 종이를 흔들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자 짜준 거 쓴 거다 이런 말을 꺼내놓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욕먹는 게 두려워서 겁나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문영배를 음란수계, 문영배 개판, 정계선, 이미선, 정정미, 이 우리법 4남매 우리가 가만 놔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오전에는 윤 대통령 형사사건 구속 취소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것도 한 90분 정도 했다는데, 윤 대통령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1월 15일에 공수처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이순영이나 신한미 뭐 이런 사람들의부터 받은 체포영장에 따라서 불법 체포를 했습니다. 이 공수처가 불법 체포한 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는 건 소방관이 음주운전 단속하다가 음주한 사람 소방서에다 감금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소방관이 음주운전 단속할 수 있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공수처가 한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하려다가 연장이 안 되니까 1월 26일에 윤 대통령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체포된 건 1월 15일이기 때문에 1월 24일이면 열흘이 되기 때문에 열흘 구속기간이 연장 안 됐으니까 풀려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 중간에 체포 적부심을 하는 바람에 그 체포 적부심 시간을 어떻게 볼 거냐, 요걸 가지고 논란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은 날짜로 본다라고 해가지고 이틀을 더 더해서 26일까지가 괜찮은 거다. 우리 변호인단은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따져야 된다. 33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루만 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1월 25일 밤이면 구속기간이 끝난 거니까 1월 26일에 구속 기소를 한 거는 이건 부적법하다. 구속 취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판례나 명확한 법률 해석 같은 건 없어요. 판례도 없고 법률 규정도 좀 부정확해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거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형사사건의 원리가 있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러니까 지금 구속기간을 26일로 봐야 되냐 25일로 봐야 되냐 이걸로 판단할 때 시간으로 봐야 되냐 날짜로 봐야 되냐, 당연히 시간으로 봐야지 피고인이나 피의자한테 이익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왜 대통령의 인권은 무시하고 일반 간첩들은 지금 창원에 있는 간첩단, 충주에 있는 간첩단은 풀려나가지고 3년 4년씩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윤 대통령 헌법재판은 이렇게 초스피디로 60일 만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진행돼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윤 대통령의 구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 자체도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의해서 불법이지만 기간도 자기들 마음대로 잡아 늘려가지고 저런 식으로 해석해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중앙지법의 지귀연 판사가 지금 구속 취소를 내란 사건과 함께 재판하고 있는데, 이 지귀연 판사가 제대로 똑바로 형사사건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피고인의 이익으로 구속기간이 넘어갔다고 판단해서 구속 취소를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자, 제가 구호 한번 외쳐볼게요. 제가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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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외쳐주시면 됩니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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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자, 어제 어떤 기사가 났냐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이 김재규의 유족이 김재규는 내란 목적이 없이 한 거다 라고 해가지고 재심 신청을 45년 만에 냈는데 이걸 고등법원이 받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앙정보부 직원들을 대거 동원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차지철 경호실장 그리고 경호처 사람들을 여러 명을 살해한 김재규도 내란 목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내란이 지금 인정이 안 되게 생겼는데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해제 결의에 따라 가지고 2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했고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이 있긴 합니까? 체포된 사람이 있긴 합니까? 뭐 어떻게 이게 내란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계엄령 선포와 해제에 어떤 위헌 위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올해는 을사년입니다. 을사년. 1905년 을사조약이 있었던 그 을사조약으로부터 120년 지난 1925년인데 지금 우리는 그 을사년의 을사오적에 버금가는, 아니 을사오적보다도 더 능가하는 을사사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대통령과 국민을 내려다보면서 깔보고 있는 이 우리 법 사남매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지금은 헌재에서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을 깔아 뭉개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저들의 만행을 낱낱이 기억해서 반드시 저들에게 되돌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인이 지금이라도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즉각 헌법재판관을 사퇴하는 길뿐입니다, 여러분. 자, 다 같이 외쳐주십시오.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즉각 사퇴하라. 자, 그리고 여러분, 다른 재판관 4명의 이름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김형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이 4분의 재판관이 이 우리법 사남매 같은 을사사적 같은 행위를 지어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도록 이 4분이 탄핵을 기각하는 판결 반드시 내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외쳐 주십시오.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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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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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용석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테너 강신주 교수님의 조국 참가를 큰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